살다 보면 어느 순간 사람이 피곤해지는 때가 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좋은 줄 알았습니다. 모임에 나가고 경조사를 챙기고 연락을 유지하고 그게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 사람을 만나고 나면 에너지가 빠지는 느낌이 듭니다. 기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집에 혼자 있을 때가 더 편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상한 걸까요? 내가 뭔가 잘못된 걸까요? 아닙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 문제를 아주 오래전에 이미 꿰뚫어 봤습니다. 그는 사람과의 관계를 무조건 늘리는 것이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이 충분할 때 자기 자신과 제대로 마주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제대로 마주하는 능력이야말로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고슴도치에 비유했습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은 따뜻하려고 서로 가까이 붙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까이 붙으면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너무 멀어도 춥고 너무 가까워도 아픕니다. 그 딱 맞는 거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사람이 재산이다. 인맥이 곧 능력이다. 혼자 있으면 외톨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에너지를 씁니다. 가기 싫어도 모임에 나가고 하고 싶지 않은 말도 하고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도 웃으며 듣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마음은 점점 더 허전해지는 걸까요? 왜 사람을 만날수록 외로움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어나는 걸까요? 그건 우리가 관계의 양에만 집중하고 관계의 질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나 자신과의 관계는 완전히 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5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모든 모임에 나가던 사람. 사람이 많다고 외롭지 않은 건 아닙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박정호 씨는 올해 62살입니다. 30년 넘게 중소기업에서 영업일을 했고 은퇴하기 전까지는 술자리와 모임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동창 모임, 직장 동료 모임, 동네 산악회, 종교 모임까지 일주일에 서너 번은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그게 자신의 삶의 방식이었고 그렇게 사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직함이 사라지자 연락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먼저 연락 오던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정호 씨는 처음엔 섭섭했습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먼저 연락하고 밥을 사고 모임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공허했습니다. 뭔가 채워지는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더 허전했습니다. 어느 날 박정호 씨는 모임을 마치고 혼자 차 안에 앉아 있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오늘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한마디도 못했구나. 그 생각이 꽤 오래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모임 수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억지로 나가던 자리를 하나씩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관계가 끊어질까봐 걱정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줄이고 나니 오히려 남은 관계들이 더 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생기자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목공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박정호 씨는 작은 작업실에서 나무를 깎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시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상대를 의식합니다. 어떻게 보일까, 뭘 말해야 할까, 분위기를 맞춰야 하는데 이 모든 과정이 에너지를 씁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를 쓰면서도 정작 자신이 원하는 건 표현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관계는 많아도 정작 자신은 어디에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관계의 수가 아니라 자신이 있는 관계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가족에게 모든 걸 맞추던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많이 찌르기도 합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이순자 씨는 올해 68살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 뒷바라지, 자식 교육, 명절 준비, 시댁 챙기기.
자신의 시간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 잘 되면 그게 내 행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다 커서 독립하고 남편도 퇴직하자 이순자 씨는 갑자기 방향을 잃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가족이라는 역할에 자신을 전부 맞춰왔는데 그 역할이 줄어드니까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가족들의 반응도 생각과 달랐습니다. 뭘 해줘도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가끔은 오히려 간섭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순자 씨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왜 이런 말을 듣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순자 씨는 동네 복지관에서 수채화 수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시간 때우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다 보니 오랫동안 잊고 있던 무언가가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가 뭘 해달라고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시간. 그냥 내가 원하는 색을 칠하면 되는 시간. 그 수업을 다니면서 이순자 씨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가족에게 무조건 맞추는 것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하기 싫은 건 하기 싫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가족들이 의아해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하니까 가족 관계가 더 편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상대에게 지나치게 맞추다 보면 속으로 억울함이 쌓입니다. 그걸 표현하지 못하니까 조용히 원망이 되고 그 원망이 관계를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그런데 자신의 시간과 감정을 조금이라도 지키기 시작하면 오히려 관계에서 여유가 생깁니다. 내가 채워져 있어야 상대에게도 줄 수 있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타인에게 모든 걸 주다 보면 결국 자신도 상대도 모두 지치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각자가 자신의 삶을 가지고 있을 때 오래 유지된다고 봤습니다. 줄 수 있으려면 먼저 내 안이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오래된 친구에게 상처받은 사람. 오래된 관계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부산에 사는 최민수 씨는 올해 65살입니다. 40년 된 친구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으니 그야말로 평생 친구였습니다. 같이 군대 얘기를 하고 자식 자랑도 하고 힘들 때 전화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친구가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최민수 씨가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친구는 진심으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한마디씩 깎아내리는 말을 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야? 다들 그 정도는 해. 반대로 최민수 씨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위로하는 척하면서 은근히 즐기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처음엔 자신이 예민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40년 친구인데 설마. 그냥 농담이겠지. 그렇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를 만나고 오면 이상하게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 뭔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찝찝함이 남았습니다. 그게 반복되자 최민수 씨는 만남 횟수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미안했습니다. 오래된 친구인데 멀리하는 게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남을 줄이고 나서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 친구에게 쓰던 시간과 에너지가 남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오래된 관계에 대해 쉽게 의심하지 못합니다. 오래됐다는 것 자체가 좋은 관계의 증거라고 믿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관계의 질은 기간이 아니라 내용으로 결정됩니다. 만나고 나서 기분이 좋아지는 관계가 있고 만나고 나서 이상하게 기운이 빠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느끼는 자신의 감각을 믿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쇼펜하우어는 평판이나 오래된 인연에 지나치게 묶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관계의 본질은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상태가 되는가에 달려있다고 봤습니다. 오래됐다고 좋은 게 아니라 만나고 나서 괜찮아야 좋은 겁니다. 네 번째 이야기,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웠던 사람. 혼자 있는 것을 배워야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경남 창원에 사는 정말순 씨는 올해 71살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4년이 됐습니다. 혼자가 되고 나서 처음 2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 것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아무도 없는 공간이 견디기 힘들어서 매일 어디든 나가려고 했습니다.
교회도 나가고 노인정도 가고 딸네 집에도 자주 들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좀 쉬면서 와. 상처가 됐습니다. 의지하고 싶었을 뿐인데 그게 짐이 됐구나 싶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정말순 씨는 억지로 혼자 있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30분도 힘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남편 생각도 나고 지나온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힘들어서 자꾸 뭔가를 찾게 됐습니다. 그런데 억지로라도 계속 혼자 있다 보니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불안이 올라오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용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예전엔 몰랐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에 나무가 보이고 바람 소리가 들리고 오래전에 좋아했던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지금 정말순 씨는 하루에 2시간은 혼자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딸과의 관계도 훨씬 편해졌습니다. 자주 보진 않아도 만나면 더 반갑고 더 즐겁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할 때 그건 보통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올라오는 자신의 내면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바쁘게 살면서 들여다보지 못했던 감정들, 해결하지 못한 기억들, 그런 것들이 고요한 순간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사람들 속에 있으면 그것들을 잠시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피하다 보면 정작 자신과 점점 더 멀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혼자 있는 능력을 아주 중요하게 봤습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외부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대지 않아도 되는 내면의 힘, 그게 진짜 자유라고 봤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불편한 건 아직 자신과 친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5번째 이야기, 모든 갈등을 피하려고 했던 사람. 갈등을 피하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인천에 사는 김태영 씨는 올해 63살입니다. 성격이 온순한 편이었고 평생 갈등을 싫어했습니다. 누군가와 부딪히는 상황이 오면 먼저 자신이 물러섰습니다. 화가 나도 참고 억울해도 넘겼습니다. 그게 어른스러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자꾸 참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더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탁을 들어주면 당연하게 여기고 거절을 못하니까 더 많은 걸 요구했습니다. 김태영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런데도 또 참았습니다. 결정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오래 알고 지내던 지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거절을 못했습니다. 그 돈은 결국 돌아오지 않았고 연락도 끊겼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김태영 씨는 자신의 방식이 뭔가 잘못됐다는 걸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하기 싫은 건 싫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상대가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서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명확하게 대해주니까 관계가 더 깔끔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함부로 대하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처음엔 그게 좀 허전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 사람들이 없어지자 남은 관계들이 훨씬 건강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늘 갈등을 피하고 상대에게 맞추다 보면 속으로 억울함이 쌓입니다. 그런데 그 억울함을 표현하지 않으니까 상대는 모릅니다. 모르니까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억울함은 더 쌓이고 결국 관계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이건 착한 게 아닙니다.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는 것이 오히려 삶을 복잡하게 만든다고 봤습니다. 중요한 관계에 집중하고 나를 소모하는 관계에서는 물러설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착한 것과 자신을 잃는 것은 다릅니다. 여기서 잠깐 왜 이걸 알면서도 실천하기 어려운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관계가 줄어드는 것을 본능적으로 위협으로 느낍니다. 오래전부터 인간은 집단 속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혼자가 되는 것은 위험하다는 신호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관계를 줄이자고 생각하면 이상하게 불안해집니다. 내가 잘못된 건 아닐까, 고립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관계의 수를 줄이는 것과 고립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고립은 원하지 않는데 혼자가 되는 겁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스스로 선택하는 겁니다. 이 둘은 느낌도 다르고 결과도 다릅니다. 또 하나, 사람은 이미 맺어놓은 관계를 끊는 것에 굉장히 큰 부담을 느낍니다. 끊으면 뭔가 잃는 것 같고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불편한 관계도 계속 유지합니다. 그런데 이건 실제로 잃는 게 아닙니다. 이미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에서 에너지를 빼내어 진짜 소중한 관계에 쓰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지나치게 묶여 산다고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보일까를 항상 신경 쓰다 보면 정작 자신이 어떻게 살고 싶은지는 생각할 틈이 없어진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타인의 평가에서 조금 자유로워지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등지고 혼자 살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쇼펜하우어가 말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관계를 두려움으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원하는 관계를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5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박정호 씨는 모임을 줄이고 나서야 진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았습니다. 이순자 씨는 가족에게 모든 걸 맞추는 걸 그만두고 나서야 관계가 편해졌습니다. 최민수 씨는 오래된 친구를 멀리하고 나서야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정말순 씨는 혼자 있는 연습을 하고 나서야 딸과의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김태영 씨는 거절을 배우고 나서야 진짜 관계와 그렇지 않은 관계가 보였습니다. 이 5분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모두 무언가를 줄였습니다. 관계의 수를, 맞춤의 정도를, 기대를, 에너지를. 그리고 줄인 자리에 자기 자신이 들어왔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려 했던 것의 핵심은 이겁니다. 사람은 바깥을 향해 에너지를 쏟는 것보다 자기 자신의 내면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지속적인 만족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타인에게 인정받는 것은 들쑥날쑥합니다. 오늘은 인정받아도 내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과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능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멀리하라는 게 아닙니다. 관계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에너지를 쓰고 싶은 관계에는 충분히 쓰되 소모되는 관계에서는 용기 있게 물러설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냉정한 게 아닙니다. 그게 오히려 남은 인생을 제대로 사는 방식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시간과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관계가 어디인지, 그 관계에서 나는 어떤 상태가 되는지, 만나고 나서 기분이 좋아지는지 아니면 이상하게 지치는지, 그 감각을 믿으십시오. 아주 오래 살아오면서 쌓인 그 감각은 틀리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동안 너무 많이 무시해왔을 뿐입니다. 사람을 멀리하는 게 두려운 게 아닙니다. 정작 두려워해야 할 건 자기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오늘 하루 억지로 유지하던 연락 하나를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 작은 선택이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을 바꿔줄 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